문제 보겠습니다. 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216cm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다시 말해서 둘레의 길이와 높이, 이거를 더했더니 216이 나왔죠. 그런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이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를 x로 놓을 것인가, 이게 먼저 중요한데 첫 단추가 잘 맞춰지면 문제가 계속 잘 풀리겠죠. 그래서 이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의 x가 되겠죠. 그러면 높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를 더한 것이 216이라고 그랬으니까 216에서 이 밑면 둘레의 길이를 빼주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16 마이너스 2파이 x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를 vx로 놓고,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파이 곱하기 x제곱 곱하기 높이 216 마이너스 2파이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를 끄집어내고 여기 x제곱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파이는 상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요거 미분하니까 512x,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니까 3이 앞으로 나와서 6파이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된 인수가 뭐냐면 6이죠. 6하고 x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6하고 x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같이 끄집어냈더니 6파이 x로 묶어지고, 나머지가 여기는 파이가 남죠. 파이 x가 남고, 여기는 6으로 나누니까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0하고 여기 x 값이 파이분의 72가 되면 그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간표를 만들어 보면 당연히 그 값이 되는 파이분의 72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x가 파이분의 72일 때가 극대값이면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파이분의 72를 여기다 높이를 구하랬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216 빼기 2파이 곱하기 x가 파이분의 72일 때 최대가 나오니까 대입하면 높이가 72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 1,K에서 곡선, 요 3차 곡선이죠.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지금 그림으로 보면 요 3차 함수는 최고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아마 될 것인데, 이 바깥에 있는 어떤 1,K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 점이 1,K라고 했을 때 접선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도 또 접선이 그어지죠? 셋. 이런 식으로 3개를 그을 수 있을 때 요 K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항상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전체적인 구도가 잡혀야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런 모양의 그림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맨 처음 해야 될 건 뭐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분에서 그래프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함수를 fx를 합시다. 그리고 이걸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했죠. 그 다음에 1,K라는 이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했으니까 접점이 있겠죠. 그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난 접점, 이런 점들이 접점이 되겠죠. 이런 점. 이 점들의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를 t로 놓고 y를 ft로 놓습니다.
그럼 t가 지금 3개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 자, 접점이 3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게 알고 있어야 될 공식입니다. 자, 그래프 요 접점 만나는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t라는 점에서 접선 기울기입니다. 미분값이죠. 그게 기울기고 t, ft 요 점을 지나니까 x-t, ft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에다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자, f't는 우리가 미분을 다 해놨죠.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ft는 함수값이죠. fx에다가 여기에다가 t를 집어넣은 값이 바로 ft,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써먹어야 될 게 뭐가 있냐? 이 접선의 방정식이 처음에 어떤 점에서 그었죠? 1,k라고 하는 이 그래프 바깥에 있는 점에서 그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1,k라는 점을 이 접선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 모든 접선이 1,k에서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1,k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대입합니까? 이 접선에다가 y에다는 k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x에다는 2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뭐냐? 요 식이 바로 1,k를 지나는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t 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t 값을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k 값이 정해지면 t 값을 3개 구할 수 있겠죠. 만약 k가 뭐 2다.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t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3개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더니 K는 요런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지금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다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 공식에다가 지금 1,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만든 식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요 t는 뭡니까? 접점의 좌표죠. 접점의 좌표. 이 접점의 좌표가 3개 있어야 돼요. 접선이 3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 근이, 다시 말해서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t 값이 서로 다른 3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는 요 함수를 gt라고 정의해 봅시다. gt라고 이제 함수라고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 다항식을 새로운 함수 g라는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또 g라는 함수를 미분해야 되겠죠. 그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미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수분해에서 1하고 2가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표를 만들어서 t가 1과 2에서 그 값이 이렇게 0이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사했더니 증가, 감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 함수값도 구해야 되겠죠. 1에서 함수값이 1 대입하니까 g에다 1 대입하니까 0이 나왔고 g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래서 g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더니 1에서 극대값이 0이 나왔죠. 그래서 1,0을 찍고 그 다음에 2에서 극소값이 나왔죠.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극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래서 g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왜 이걸 그리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요 3차 방정식이 3개의 서로 다른 실근 t의 값이 3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k가 어떤 값의 범위가 돼야 되냐 그랬으니까 요 함수하고 k라고 하는 요 함수가 만나는 점이 3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수함수입니다. k. 그래서 직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t가 교점이 3개가 있어야 돼. 값이 3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k라는 요 숫자가 요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점이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0이죠.
요 사이에 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그래서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와야 된다. 자, 모르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수능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사차함수가 있어요. fx가 사차함수입니다. 그리고 f의 0의 함수값이 0이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를 만족한다. 어디서 많이 본 식입니다. 요거. 그리고 방정식 fx의 절대값을 씌웠네요. 그 절대값을 씌운 식이 4가 되는 요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때 f의 상값을 구하시오. 되게 문제가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을 주면서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사차함수란 말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최고차 개수가 양수 1이니까 W 모양이 됩니다. W 모양의 사차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0일 때 함수값이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일 때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뭡니까? 요게 많이 봤지만 이거는 y축의 대칭이다 그런 뜻입니다. x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요. 예를 들면 f1 값과 이쪽에 있는 1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마찬가지로 2가 있으면 2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본 순간 이거는 y축의 대칭의 함수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방정식의 해가 4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 상수 4, y는 4라는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이 4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 방정식의 해가 4개다라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y는 4라고 하는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fx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x를 구해야 3의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대칭이죠. 원점을 지납니다. 일반적으로 W 모양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를 아무렇게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0에서 함수값이 0이고 W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0이 안 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와야지 원점을 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올라와서 이 점이 극대값이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 모양 만들었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꺾어져서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절대값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꺾어져서 x축 위로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y는 4라고 한 직선이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4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요 밑에 있던 점이죠. 이게 요 위로 올라오겠죠. 이게 4라는 값입니다. 함수값이. 그렇죠? 그럼 요 밑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보지 말고 요렇게 fx가 원래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요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거를 그래프를 나타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하면 되느냐? fx라는 이제 절대값 보지 마세요. 절대값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원래 있던 fx가 이렇게 w 모양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하고 y는 이거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원래 있던 fx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이 2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x하고 마이너스 4라는 요 직선, 요 식하고
요 방정식의 해가 근이 두 개가 있죠. 그 해는 요점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요점을 x값을 k라고 했고 요 x값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래서 요 4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k, 요점이죠. 요 만난 점. 그 x값이 하나는 k, 하나는 만나는 점의 x값이 마이너스 k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접해 있죠.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했을 때 이걸 무슨 근이랍니까? 중근이라고 그러죠. 중근. 그래서 k라고 하는 요 x값이 중근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k라고 하는 x값이 또 중근이고. 그래서 근이 하나는 k, 또 하나는 마이너스 k인데 둘 다 중근이다.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해됐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4를 이쪽 넘겨볼까요?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넘겨서 똑같은 식입니다, 지금. 요 방정식에서, 이 똑같은 4차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근이, 방금 뭐가 근이 나왔다 그랬죠? k하고 마이너스 k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의 근이 k하고 마이너스 k가 근인데 중근을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는 요 식을 4차 식인데 요 4차 식의 근이 인수분해했을 때 k하고 마이너스 k가 두 개씩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요거의 근이 k와 마이너스 k가 있는데 둘 다 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것을 인수분해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요것을 인수분해했을 때 k도 근이고 마이너스 k인데 근이 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곱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식은 요렇게 인수분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0의 함수값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x에다가 0을 대입해 봅니다. 0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하면 k제곱이 4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0 대입하면 f0은 0이니까 없어지고 4는 x에다 0 대입하니까 k제곱 이렇게 4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제 fx식이 뭐냐? 자, 이거 fx는 이거 오른쪽에 있는 요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플러스 4가 이쪽으로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fx식이 지금 현재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했더니 fx식이 이게 됐어요. 이게 됐죠. 문제는 지금 k제곱이 k4제곱이 4니까 k제곱은 2이죠. k제곱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으니까 k제곱은 2입니다. 그래서 k제곱 자리에 2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그냥 2를 집어넣을 걸 그랬네요. k제곱이 2. 그래서 제곱해주면 fx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f의 3값을 구하면 81에서 36을 빼주니까 45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고 높이가 9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매 초 1cm씩 수면에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붓습니다. 점점 부피가 커지는데 매 초 1cm씩 올라오니까 물을 점점 많이 붓겠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양을 그대로 계속 부으면 위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더 늦어지겠죠. 자, 아무튼 매 초 1cm씩 올라온다고 합니다. 물을 넣기 시작한 지 6초 후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 부피의 미분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t초 후에, t초 후에 물의 부피가 있을 텐데 6초가 됐을 때 그 부피의 미분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피는 V인데 변화율이니까 V'이죠. 근데 그때 시간이 6입니다. 6초가 됐을 때 요 부피의 변화율 구해라. 자, 문제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부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부피에 관한 식을 구해야 미분하고 t 자리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면 t초 후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자, t초 후에 뭐를 x로 놓을 것이냐? 자, 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요 밑에 있는 모양이 원뿔 모양이 물이 생기죠. 원뿔 모양이 물이 생기니까 부피를 구하려면 반지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x로 놓습니다. t초 후에 여기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t초 후에 요 물에 찼을 때 요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이거를 x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t초가 지났으면 이제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찼겠죠. 1초에 1cm씩 찼으니까 t초가 지나면 요 높이는 t가 되겠죠. t초 후라 했으니까 1초에 1cm씩이니까 t초 후면 t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 x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t초 후니까 주인공이 t예요. 지금 요 길이를 지금 x라 놓으면 헷갈리니까 x를 t에 가는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비례식을 세웁니다. 9대 10이죠. 여기가 9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3대 4. 3대 4는 t 대 x. 그죠? t 대 x. 그래서 x 값을 구하면 3분의 4t가 나옵니다. 3분의 4t.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니까 그냥 3분의 4t. 자,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t초 후에는 수면의 높이가 t가 될 것인데 그때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비례식 쓰면 됩니다. 9대 12는 t 대 3분의 4t 이렇게 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의 부피를 구했더니 v는 원뿔이니까 3분의 1 곱하죠.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3분의 4t의 제곱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런 부피식이 나왔죠. 근데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 했으니까 미분하란 얘기예요. 시간으로 미분해라. 그래서 미분했더니 9분의 16파이 t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3이 앞으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t가 6초일 때 변화를 구하랬으니까 여기 t 자리에다가 6을 대입하니까 6 대입하면 36이죠. 9하고 약분시키니까 4. 그래서 64파이가 변화율이 된다.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